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발발 여파로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요동쳤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99포인트 넘게 떨어진 5,592로 출발해 오전 장중 5,400선마저 깨지더니 급기야 8% 이상 폭락해 5,322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전 11시 19분 코스피 거래를 20분간 일시 중단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지만 추가 하락을 막지 못했는데요. 결국 코스피는 오늘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해 5,100선마저 내줘 하루 전보다 698포인트 내린 5,093에 장을 마쳤습니다. 6,000을 넘어 불장 행진 중이던 코스피가 이제 5,000선마저 위험해졌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선 중동 지역의 전운이 높아지는 자체가 불안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건 전쟁의 장기화인데요. 과도한 공포도 지나친 낙관도 금물이겠습니다. 냉철한 판단으로 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당신의 기대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미래 에셋 미래 에셋 투자는 미래 에셋 AI 자산 배분 디지털 연금 투자는 더 미래 에셋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월 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에서는 자동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폐수의 차필 귀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상주시의 제2국민체육센터 개관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차에 필요한 귀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김필수와 차필 귀정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봄철에 들어섰는데요. 이 포트홀 사고 우려가 높아지거든요. 먼저 맞습니다. 포트홀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포트홀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집안이 약해져서 이 무너져 내리면서 구멍이 생기는 걸 포트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시멘트도 생길 수가 있지만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차가 많이 다니는 아스팔트거든요. 이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이 아스팔트를 실제로 집안에 설치를 한 지 기간이 오래되게 되면 노화가 되거든요. 네. 물도 스며들고 얼었다 녹았다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노화가 되면서 그 아스팔트 부분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구멍이 생겨서 크기는 수센치부터 수십 센치까지 크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데 순간적으로 차가 지나가다가 바퀴가 빠진다든지 하게 되면 바퀴가 터지거나 또는 휠이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심지어는 바퀴가 푹 빠지면서 조향장치가 풀어지면서 굉장히 큰 차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은 또 뒤에 추돌 사고도 이어지면서 사상자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트홀이 특히 이제 발생을 할 때
운전할 때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일단 포털이 발생하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의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겨울이 끝나는 시기에 왜 포트홀이 급증하나요? 일반적으로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을 하고요. 실제로 얼어붙었던 아스팔트가 풀리면서 실제로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은 네. 노화된 도로가 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봄철 늦은 이 겨울이 끝나면서 이른 봄에 지금 3월, 4월 달에 이 포털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또 6월 말부터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네. 장마가 오면 비가 많이 내리는데 역시 이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약해진 집안에 구멍이 생기는 6월 달에도 포털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포털하고 비슷한 용어가 싱크홀이 있습니다. 네.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건 똑같지만은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싱크홀 같은 경우에 뭐 주변에 큰 대형 공사를 한다든지 네. 상하수도가 밑으로 터져서 이 물로 인해서 밑으로 빠진다든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집안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구멍이 생기는데 그 크기가 심지어는 수십 미터, 깊이가 200m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차가 몇 대가 빠질 정도고 네. 건물이 없어집니다. 건물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은 해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나 소규모로 조금씩 발생한 거는 포털이라 볼 수가 있어서 일반 이 도로에서 차 운전하시는 분들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보다 포트홀이 이제 더 많아졌다는 말도 있던데요. 최근에 증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뭐 올해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생긴 횟수가 다른 해에 비해서 1.5배,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네.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이 어허. 한 가지 좀 이유 중에서 염화칼슘 올해 많이 사용을 했죠. 그렇죠. 네. 예전에 보면은 지자체가 염화칼슘을 많이 안 써서 겨울에 얼어붙어가지고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생기는 게 많다 보니까 지자체에 불만이 많았어요. 운전자들이 왜 이렇게 염화칼슘 사용 안 하느냐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미리부터 예방 차원에서 뭐 눈이 온다 뭐 이런 예보만 있으면은 그 각 도로에다가 염화칼슘을 평상시보다 1.5배에서 2배를 사용했어요. 올해가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른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하얗게 밀가루 뿌린 도로가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랬죠. 요새 도로에 흰 가루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데 그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서 소진이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가루가. 네. 예, 근데 이 가루가 아시겠지만은 염화칼슘이 이 화합물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화단 같은 데 있게 되면은 흡수되면은 물의 흡수 뿌리의 상태를 별로 안 좋게 만들어서 고사를 시킨다든지 또 가장 안 좋은 게 자동차예요. 밑바닥 바닥에 염화칼슘이 눌어붙어서 부식을 일으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도 자동차의 하부 세차를 평상시보다 올해는 2배 정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자동 세차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동 세차 하실 때 1, 2천 원 더 주고 하부도 해주세요라고 해서 하부 세차를 몇 번 하십시오. 올해 워낙 많이 하부 쪽에 염화칼슘이 많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 세차할 때 하부 세차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차가 가만히 있고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 하부 세차가 안 됩니다. 근데 차가 이동하는 거 있어요. 차 탑승한 상태로 차가 이동하는 거 있죠. 네. 이거는 하부 세차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이 자동 세차 중에서 꼭 하부 세차를 하시면 좋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집안에 물이 흡수가 되고 어는 점이 틀리기 때문에 녹는 점이 틀려서 네. 이 아스팔트 흡수가 되면서 이 부분에 약화된 부분이 더 빨리 무너질 수가 있어서 염화칼슘에 의해서 포털이 생길 가능성이 올해 더 많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부터 다음 달 정도까지 네. 좀 집안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주의운전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이 포트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원칙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반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뒤차. 이른 새벽이라도 이 야간 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도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결국은 가로등의 반사 빛에 의해서 포털 순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쉽지는 않고요. 네. 일반 낮에 포털이 있는지 볼 때도 결국은 도로면이 운전자의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어서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시야 확보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빨리빨리 운전, 이
급하다 보니까 앞뒷자의 간격이 속도 대비해서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면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포톨이 순간적으로 생기더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뒤자의 간격 충분히 띄시고 포톨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포톨을 봤을 때는 혹시 그냥 지나가면 위치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지자체라든지 도로 관리 주체에 연락을 해서 신고 정신이 뛰어나야 돼요. 신고를 해야 돼요.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를 빨리 수리를 하지, 이거 안 하게 되면은 사고 유발될 수가 있고요. 다른 차의 이 사고라든지, 또 본인도 항상 다니는 길이지만은 오늘은 포톨 지나갔는데 다음날 같은 위 지나갈 때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포톨에 의해서 내 차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신고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셔서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안전운전, 그리고 한태포들이 여유 있는 이 전방주의 태만이 일어나지 않게끔 운전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포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 보험이나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 입증 자료를 충분히 내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포톨로 보상을 받은 분이 많이 없는 것이 내지도 않지만은 이거 내서 검증 자료가 충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늦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톨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보통 영상 블랙박스가 10대 중에 9대가 보급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이지 않습니까? 네. 영상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톨로 사고 생기면은 그 영상 증거를 확보를 하셔야 되고, 내리셔서 바퀴에 이 부서진 부분, 또 예를 들어서 포톨이 어디 있는지 그 위치나 이런 것부터 증거 자료를 주변에서 다 찍고요. 혹시 정비업소에 가시게 되면 정비 이력에 대한 이 영수증이나 이런 자료들이 있죠. 네. 이런 것까지 확보를 다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은 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 발생 안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절차도 복잡하고 이 시간적인 손실, 정신적 피해 등등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포톨은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혹시 포톨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피해야 되나요? 아까 앞뒤차에 충분히 뛰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순간적으로 앞에 포톨이 확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포톨이 크면은 운전자가 당황해서 핸들을 틀거든요. 네. 근데 핸들을 틀면은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하면은 다른 차하고 접촉사고가 생기거나 그렇죠. 차가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불안정한 상태니까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포톨이 생기면은요, 포톨을 완전히 피하지 마시고 핸들을 약간만 트는 거예요. 달리면서 네. 약간만 틀리는데 포톨을 피하지 마시고 포톨을 가운데 부분 지나가면 바퀴가 빠지거나 터질 수가 있으니까 네. 가상다리를 걸치면서 건너는 겁니다. 걸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가상다리 걸치면은 완전히 피하진 않대 덜컹거리잖아요. 네. 그러나 사이드를 통해서 건너기 때문에 이 바퀴라든지 이 피해를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전에 대해서 베테랑 운전자 많이 경험한 분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피했다 하더라도 뒷차가 그대로 푹 빠지면서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꼭 하시고 네. 또 이런 어떤 이 포톨은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발생 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이 아스팔트 그 자기 지역에서 언제 포장을 했는지 다 기록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래되면은 지나다니면서 이 도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가 보이거든요. 그럼 네. 포톨이 분명히 얼마 위에 생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포장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적극적인 이 포톨 예방 차원의 이 선제적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요새 네. 첨단 장치가 나와서 혹시 노선 버스에서요, 버스에 그 앞에 카메라라든지 이러한 진단 장치가 장착돼 있는 차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버스가 지나가면서요, 영상을 다 찍어요.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을 다 하면서 이 노후된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이거 얼마 후에 이 포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진단을 하고 지자체에서 재포장을 미리 해주는 이런 첨단 장치, 첨단 센서 시스템이 나와 있어서 아마 시범적으로 진행하는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걸 통해서도 하고 또 신고 정신을 통해서 포토를 미리 예방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후 복구보다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포툴 말고도 봄철에 운전자들이 특히나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이 꽃샘추위가 여러 번 남아 있고요. 네. 뭐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써 뭐 그제도 눈 한 40cm 내려서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또 장거리 여행 갈 때 준비 물품에 대해서 겨울용품 아직 내놓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꼭 아직 그대로 잘 가지고 계시고요. 또 중요한 게 블랙아이스가 아직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역적으로 네. 블랙아이스 공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블랙아이스 같은 것도 아직도 많이 지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사고는 이 미연에 준비하게 되면은 또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면은 사고를 어느 정도 줄이거나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포트홀을 비롯해서 봄철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아,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영주 도심 속 힐링 온천. 영주 온천랜드와 영주 호텔.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쉬어가기 좋은 공간에서 온천, 사우나와 숙박을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숙박, 피트니스, 키즈카페, 찜질방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즐기는 영주 온천 관광호텔 영주 온천랜드.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안녕. 그냥 네 생각나서 연락 남겨.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 너도 꼭 봤으면 좋겠다. 여기 맛집 왔는데 딱 네 생각이 나더라. 우리 꼭 같이 오자. 누군가에게 이 소리는 단순한 알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전히 곁에 있다는 조심스러운 노크입니다. 오늘 연락이 뜸했던 친구, 문득 생각난 가족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두드림이 누군가의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고마워요 우린 친구예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6시 23분 52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상주시 제2국민체육센터가 착공 5여년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수영장부터 샤워실, 다목적 체육관이 마련돼 있다는데요. 상주시 새마을체육과 조남배 시민운동장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가 5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 공을 들였는데 개관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행사장에는 이런 시간부터 주민과 내민이 모여 새 체육시설에 대한 기대감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이었고 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과 식전 행사의 사물놀이가 어우러져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공식 행사가 시작되자 동가보고, 기념사, 축사 등이 차분하면서도 격식 있게 진행되었고 테이프 커팅 순간에는 박수와 함께 축하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이후에 시설 개나기 시간에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이용해보고 싶다, 깨끗하다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기존에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이번에 네. 이 계산동 일원에 제2센터를 건립한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우리 상주시에는 이미 제1국민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네. 수영장이 25m 6레인으로 소소하여 배우고 싶어 하시는 시민은 많으나 수영장 수용 인원이 포화 상태가 이어지면서 수영장 확충이 절실하였습니다. 또한 계림동과 북문동 인근은 주거 지역이 밀집된 생활권으로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대한 시민 요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생활권 내에서 쉽게 이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이 꼭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어떤 시설이 있냐일 텐데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자랑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는 경북에서 포항, 인천, 영천 다음으로 길이가 50m 5레인인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 중 많은 우리 시민과 구미, 안동, 칠곡 등의 인근 주민 다수가 이용하셨으며 최근에는 대구에 소재한 대구체육중고등학교에서 전국체전 대비 전지후 훈련을 다녀갔으며 또한 3월부터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키오스크를 통한 안면인식 입장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최신 시설을 완비하여 남녀노소 모두가 더욱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요. 즐길 거리가 없으면 안 될 텐데요. 운영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의 길이가 1센터가 25m 6레인, 2센터가 50m 5레인 두 곳의 수영장이 운영됨에 따라 네. 수영의 초급, 중급, 상급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1, 2센터가 분담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어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조정하여 이미 지난 2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는 1센터가 초급자 위주의 수영 강습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2센터는 레인 길이가 50m인 만큼 중상급 차별화한 수영 강습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현재 활기 넘치는 수영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 들어볼까요? 2층 GX실은 40층 정도의 에어로빅, 요가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이며 또한 2층 소규모 체육관에서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피클볼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해 주신 거 듣고는 당장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용 시간이나 방법 어떻게 되나요? 네, 이용 시간은 평일 아침 6시부터 22시까지이며 토요일, 공휴일은 8시부터 19시까지이고 정기 휴관일은 일요일입니다. 1센터 정기 휴관이 월요일인 만큼 겹치지 않도록 1, 2센터를 오가며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 각종 프로그램 예약은 종전 1센터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되며 매달 1, 2센터가 동시에 매월 마지막 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을 받고 결제는 현장 결제로만 진행되며 결제와 동시에 안면 인식 등록으로 별도의 회원카드가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센터가 계산 3길 1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교통 대책 같은 것도 마련돼 있나요?
네. 시민운동장 후문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시민운동장 주차장을 덤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주차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주차장에 이용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상주가 자전거 도시인 만큼 잘 정비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자전거로 오가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정류장 위치 개선이나 노선 변경 등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해야 됩니다. 네. 이번 센터가 단순히 운동 공간을 넘어서 지역 공동체 활력을 키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거라 기대하시나요? 네. 저희 장주 제2국민체육센터는 수영, 요가, 피클볼 등 생활체육을 통한 시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이 센터가 위치한 이곳은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육상경기장, 인공암벽장 등 체육시설 집합지역으로 각종 스포츠 경기 및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린이, 청소년, 중장년층, 어르신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스포츠라는 공통된 취미활동으로 생각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운동종목별 클럽 활동 및 동호회 소모임 등의 활성화로 시민화합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팀장님이 이제 센터 운영을 책임지는 분이잖아요. 시민들께 당부의 말씀 또 초대 인사 해주실까요? 네. 우리 시민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운영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또한 무리한 운동은 항상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 중 안전요원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터치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직원은 시민께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사항이 발생 시 접촉하면서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의 즐거움이 피어나는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 꼭 찾아주세요. 네, 상주 제2국민체육센터에 많이들 관심 가지고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네, 지금까지 상주시 새마을체육과 조남배 시민운동장 팀장 연결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 추세부터 살펴볼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에 약간의 변화는 있는데요. 지난주에 실시된 조사라서 이번 주에 또 지난주 끝자락에 워낙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란 공습 사태도 있고 주가가 또 곤두박질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겨드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회를 받아 지난 2월 23일부터 27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57.1%,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8.2%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주가 상승과 또 부동산 관련 이슈를 선제적으로 주도하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고공행진.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정확한 수치는 전달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주말을 또 관통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예의주시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주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세 가지 변수다. ESC다. E는 이코노미, S는 외교안보, security, 그다음에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경제죠. 어쨌거나 간에 이 가장 크게 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6,300을 돌파했고 JP 모건이나 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연내에 7,500, 심지어는 깐깐하기로 알려져 있는 노무라 같은 경우에도 8,0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분석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중동 사태가 발발하면서 네. 가장 약한 펀더멘털로 또 지적을 받아왔던 우리 정시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5,000선은 가까스로 지금 방어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상황이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5,093.54로 장을 마감했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또 어떻게 될지. 지금 천스탁 이야기를 했던 코스닥도 지금 1,000 밑으로 주저앉았거든요. 네. 지금 다른 국가들보다도 오히려 상하이 증시나 또는 홍콩 지수나 일본의 니케이 지수보다도 더 많이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단기적으로는 또 대통령 지지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네. 워낙 그동안 이 5천 돌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게 또 조기 달성되면서 6천으로 넘어간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여파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강타하면서 중동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장기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일단은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간단히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그리고 뭐냐면 또 하나가 이제 이 이란이 지금 최고 지도자 회의를 열어서 차기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것이 급변침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라자린이나 이 혁명 수비대 이 권력자 출신들이 실권을 잡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 폭격으로 폭살을 했거든요. 하메네이 이 종교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가 폭살을 당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지도자로 옹립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란이 혁명 수비대와 함께 결사항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라크 전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 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도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경우에도 뭐 상당히 시간을 끌었거든요. 근데 네, 그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 러우 전쟁의 경우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실제로 그 지역에 이 대사를 역임했던 사람들까지도 국내 전문가들이죠. 1년 이상 시간을 끌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대체적인 지역 전문가들은 전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상당히 장기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또 중간 선거도 있고 네. 또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반전 여론이에요.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원치 않는 여론인데 그런 상황을 감안한다면은 대체로 4월, 5월 달에는 그 이전에는 끝내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3, 4개월, 4, 5개월 가면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도 영향이지만 문제는 유가입니다. 지금 환율도 지금 장중 1,500원 선을 또 돌파했었거든요. 네, 돌파했었죠. 게다가 이제 유가가 지금 일단은 서부 텍사스 산 이 배럴당 가격이 75달러까지 올라갔고요. 배럴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드럼통입니다. 드럼통 네. 한 드럼통에 75달러인데 대체 이렇게 한 50달러 정도가 돼야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수백 대 수천 대가 다녔던 백길이 지금 2척만 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 상황 자체가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이 WTI가 서부 텍사스 이제 인덱스거든요. 근데 북해산 또 이제 오펙 플러스 쪽에서는 증산이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70%가 중동에서 오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90%가 중동에서 원유가 오는 상황인데 자칫 이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가가 올라가고 환율에 따라서 상당히 우리가 이 3월, 4월, 5월 인도 부분에 유가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를 짓누르거든요. 이게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전을 원합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지상전에 울렁증이 없다라고 물론 이게 이제 일종의 엄포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서비스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길어진다면 상당히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중동발 이슈가 우리 다음 주 어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줄지도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나저나 이 SNS를 통해서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불리하다고 주로 얘기가 됐던 부동산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동산 여론을 대통령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정치 공학에서 주로 나오는 선점 효과, first move advantage. 네. 부동산과 관련된 이슈를 오히려 대통령이 선점하고 특히 이제 분기점이 됐던 것이 확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의 분당 순회동 아파트를 팔아라고 공세를 했는데 대통령이 팔았다라고 응답을 해버렸습니다. 한 29억 정도의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1998년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을 해서 살아왔던 그 집인데 상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올랐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물론 관련된 양도세 차익도 이제 내기는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맞불이 붙은 것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6채를 가지고 있는데 다 합해도 일단 공시 이 가격은 8억 5천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알려져는 있습니다만 이 여러 채기 때문에 다주택자거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여의도의 오피스텔은 지금 매물로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다고 그러고 구로에 거주하는 아파트고 지역구가 충남 보령입니다. 이제 노모가 95세인 노모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장동혁 대표가 살고 있는 집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처가 쪽으로 이 경남 진주에 지분이 있는 그런 또 소유도 있는데 네. 그것까지 총 이제 6채인데 이러다 보니까 일단은 숫자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100마디 1000마디 말보다도 간단 명료해야 되는데 이런 점에서는 대통령이 선점했으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동 사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건설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군요. 이른바 예정돼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상당 부분 지체되거나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느냐? 공급이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13곳이 지정되어 있는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3, 4월 달에 지금 이미 이제 이사를 하기에도 좀 늦은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2월 초부터 또 신학기 이 대상으로 한 이 이사가 상당히 이제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데 네, 그렇죠. 늦게는 3, 4월까지도 옮겨가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전세 매물이 잠겨버립니다. 지금 대출도 이제 LTI, DTI, LTV, DTI가 다 묶여있고 DSR까지도 총 원리 부채금 상환 비율까지도 묶여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3월 말에서 4월쯤에 악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의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과 관련해서 선점하고 있는 여론에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공급 부재 또 이 공사 비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급변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 추세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비타민이 되는 것이
정당 지지율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같은 조사 개요인데요. 날짜만 다릅니다. 26일, 27일 양일간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47.1%, 국민의힘이 33.8%로 나타나서 약 한 13%포인트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큰 격차입니다. 지방선거는 우리는 지방선거도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몇몇 이제 기초의원, 강역의원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한 표만 많아도 당선이에요. 그런데 지지율이 거의 한 13, 4%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이건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네. 바로 이제 경북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제 TK 여론인데 최근 들어서는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상당히 민주당과 격차가 좁혀졌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대구 경북은 심장이거든요. 또 최후에 보루기 때문에 안전하겠지. 안동도 안전하겠지. 문경도 안전하겠지. 포항도 안전하겠지. 생각했지만 더 이상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지금 행정통합이 지금 안동을 분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북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 경북 북부에서는 통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또 정치적으로 맞붙으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대구 경북 빨리 통합해라. 또 대구 지역의 대구시장 출마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이나 경북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는 후보들 또 현역지사 사이에는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현안이거든요. 행정통합이 지방선거의 큰 이슈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 일치를 못 보면서 상당히 국민의힘 최대 지역 기반인 가장 중요한 대구 경북의 민심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가 될 게 바로 행정통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좀 삐그덕거리고 있는데 대구 경북 그리고 대전 충남 통합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맡게 될까요? 알 수가 없어. 이게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어제 오늘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이 이제 민주당 쪽으로 공이 넘어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해라고 할 때 또 지원한다고 할 때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거래의 기술을 발휘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대구 경북은 광주 전남보다도 인구가 많다. 더 많이 지원을 해달라. 또 군공항 이전에 대해서도 임의조항이 아닌 명시조항으로 해달라. 이걸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내부에 김천부터 출발해서 거제까지 가는 이 고속철도 외에도 더 곧 교통을 확대해달라. 특히 이제 울진이라든지 이런 서부와 북부권 개발을 좀 더 강화해달라. 이런 걸 요구하고 이것을 결사항전에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금 주호영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 사이에 맞불이 붙는 상황이고 좀 더 시민단체들은 시민단체대로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고 네. 또 이게 만약에 불발될 경우에는 대구시장 선거는 또 치열한 싸움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각자 도생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더 결집해서 더 많은 이익을 끌어냈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도 안동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접근을 못했는데 여기에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없어요. 그러면 당 대표는 정확하게 대구 경북 통합을 원하는 건지 아닌 건지 네. 원하면 얼마나 어떻게 원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정리가 안 되면서 상황 자체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12일까지 안 하면 물 건너간다. 네. 일각에서는 또 3월 말까지는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통합이 되면 교육감도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역 의원들의 이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뭔가 토론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런 의견은 또 충분히 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네.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일종의 국민의힘이나 지역 주민들이 볼모로 말려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든 행정통합이라고 하는 최대의 이슈를 잘 체계적으로 차분하게 정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비판은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중동 이슈 그리고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